네, 반갑습니다. 8월 18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양시장이 모두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보기 안 좋죠? 네. 일단은 뭐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매도가 또 큰 건 아닙니다. 예상했던 정도까지만 나온 건데, 자, 생각보다 시장이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외국인들은 예상했던 대로 순 매도를 계속 확대하면서 5천원까지 매도가 나왔고요. 환율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정 쪽으로 좀 기우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또는 이제 그 예수금을 좀 준비한 그런 움직임에서는 조금은 이제 기회의 어떤 시기, 기다리던 조정이 드디어 오는 것인가 라는 어떤 기대감도 조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서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뭐 이런 조정에 대한 그런 포지션들을 조금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를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 보이고요. 상황은 일단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종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빠졌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의 그런 어떤 지지 포인트나 그런 것들도 바로 나올 수 있고, 수급이 또 변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뭐 이제 그 전체적인 상황을 아주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좀 기다려 봐야죠. 네, 좀 기다려 봐야 되고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천천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3177포인트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상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오늘 종가가 저가예요. 네, 저가로 마무리 됐기 때문에 막판에 더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좋지 않죠. 이 부분 좋지 않고 지지선으로 있었던 구간대가 밀리면서 더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마지막에 기관이 매수를 조금 해주긴 했습니다만, 이 상황이 결코 우리한테 네,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밀렸어요. 지금 2% 정도 하락하면서 800포인트가 더 이탈이 됐거든요. 오늘 일봉상 체크해 보시면은 주가 조정에 대한 포지션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 환율 잠깐 볼까요? 환율 보시면 지금 환율이 1385원 뭐 이 정도 되어 있거든요. 뭐 조금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1400원대 이상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8월달 들어서면서 계속 환율이 약간 불안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쪽 조정을 살짝 보이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던 조정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부담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3100포인트, 그 다음에 3000포인트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부담 요소가 커지기 때문에 분명히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조정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도 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수급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5,400억까지 밀렸습니다. 네, 이렇게 대량으로 팔아먹는 모습은 결코 좋지 않죠. 그래서 요 내용들도 뭐 굳이 따지고 보면은 네,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기관들은 코스닥 팔아먹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팔아먹고, 그러니까 양시장 전부 다 팔아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라면은 사실 뭐 버티고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대형주 위주로 팔면서 아마도 지수를 계속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대응하기 좀 어렵고, 특히나 이제 B2 신용을 썼다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대응하기가 더 어려운 상태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한번
네,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장이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삼성전자가 2.23% 하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또 나타날 수 있죠. 삼성전자는 지금 65,000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압박 요소가 더 커지겠죠. 이 삼성전자가 내리면 지수가 같이 빠지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뭐 만약에 이제 금융주라든지 또는 뭐 방산 또는 뭐 2차전지 뭐 자동차는 오늘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동차는 괜찮았는데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이 이제 받아서 올려주면은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아도 괜찮은데 지금 하이닉스 같이 빠지죠. 그 다음에 2차전지 빠지죠. 그 다음에 은행주 같이 빠지죠. 또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 조선주도 그렇게 좋지 않죠. 네, 조선주도 하나오션은 지금 플러스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른 조선주 다 밀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네, 음봉이 커지거나 뭐 주가 떨어지거나 이런 형태, 뭐 개별주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들은 좀 그래도 버티는 모습인데 나머지는 다 떨어진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지수 방어가 안 돼버립니다. 지수 방어가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부담 요소다라고 보셔야지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좀 매수를 좀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돈을 준비한 부분들에 있어서 네, 다 쓰지 마시고 일단 기다려서 네, 현금 확보를 좀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 내용들도 같이 살펴보시고, 자,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아주 뭐 폭격을 맞은 것처럼 알테오젠부터 이런 것들은 좀 괜찮긴 하지만 음봉 떨어졌죠? 꼬리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 요소가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부담 요소가 많이 있고,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도 같이 밀렸어요.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계속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좀 있으면 사실은 뭐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조정 국면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좀 피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하니까 최대한 이런 구간들을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한 매매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네, 최대한 잘 버텨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네, 눌러준 위치를, 돌아서는 위치를 잘 기다렸다가, 네, 대응 포인트를 잘 잡아보자고요. 네, 그러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주가들이 좀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가는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틸만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면, 부담 요소가 상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오늘 상승 포인트 한번 볼게요. 등락 현황 살펴보시면은요, 코스피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일단은 198개입니다. 뭐 비슷하죠. 아침하고 198개 상승에 701개 하락. 코스닥 같은 경우는 377개 상승에 1282개 하락입니다. 요거는 후반부에 조금 좋아지긴 했네요. 장중에는 1300개 넘어갔었거든요. 좀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뭐 그지 같은 건 똑같고요. 네. 자, 오늘 상승률 한번 살펴볼게요. 삼양컴텍은 그래도 잘 마무리됐네요. 네. 그 다음에 푸드웰, 율호, 시총 작은 것들만 움직일 거예요. 네. G2G 바이오는 오늘 이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상한가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로라 이런 것들 움직임이 있었고,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올라온 종목도 굉장히 작습니다. 26개밖에 안 되고요. 네, 상승 포인트 많이 낮아졌겠죠. 1.7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락률 살펴보시면은요, 네, 크레오 SG, 셀루메드 등등등 하락세 있고요. 마이크로 콘텍스, 피플바이오, 형제엘리트 뭐 등등등등. 오늘 하락 종목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9%까지 떨어진 게 31개죠. 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오늘 몇 프로까지 빠졌을까요? 4% 넘었겠죠? 4.17. 네, 1.7이고 4.17이면 마이너스 2.5 정도 잡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2.5면은 상당 수치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5, 많게는 3%까지도 오늘 밀릴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마이너스 2에서 2.5 정도는 오늘 잡혀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물론 종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러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네,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매매 동향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기관 쪽 움직임 살펴보시면 한국전력 매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꼬리 달고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썩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해 보이죠. 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삼양식품, 카카오, 신한지주, 한국조선해양. 자, 금투에서는 뭘 샀는지 한번 봅시다. 금융투자에서는 은행주랑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가 좀 들어갔네요. 얘는 방어하려는 입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융주하고 이쪽 매수한 거 보면은 방어 물량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물량으로 좀 진입이 좀 된 것 같아 보이고요. 기관 쪽 전체적인 움직임에서는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어요. 오늘은 투신 쪽 매도가 좀 있었을 거고요. 연기금 쪽 매도도, 연기금 매도가 아니야? 그러면 사모펀드, 기타 외인. 누군가요? 네, 누가 팔았나요? 은행에서 팔았나요? 아닌데요? 기타 법인도 아니고. 가만있어 보자. 금융투자에서 오늘 삼성전자 매수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총계가 많지 않나요? 많지 않아서 그런 건가? 네. 좀 희한하네요. 네. 희한한 그런 포인트가 좀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STX 엔진, 조선 기자재 쪽 매수 많이 했는데 포지션은 약간 좀 변화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살펴보시고요. 조선주 쪽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들은 오늘 매도가 좀 있었어요. 네, 주가 하락이 좀 있었고, 삼성전자 1,700억 팔았습니다. 매도 많이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뭐 부담 요소다라고 볼 수는 좀 없어요. 그래서 1,700억 팔아먹은 걸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졌다, 또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밀렸다라는 것도 살짝은 좀 웃기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두고 봐야죠. 연속성을 가지게 되면 부담은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내용 보시고, 은행주 이런 것들 같이 매도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은행주 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도를 계속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오히려 좀 괜찮고,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나쁘다고 보기는 또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또 썩 좋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일단 현금 들고 있는 거 그대로 잘 보유하시고 유지 잘 하시되, 포지션은 일단 충분히 조정을 좀 받게 되면 그 시점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가시면 되고, 뭐 1, 2% 빠졌거나 뭐 살짝씩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매매하지 마시고 천천히 접근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자고요.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만 진행하는 무방이 좀 있죠? 네, 유튜브 무방으로 또 오셔가지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가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